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여야 대표와 함께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심의 중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중단하고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념 갈등. 국민통합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협치와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합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명절 물가 안정부터 부동산 문제, 행정 통합, 관세 협상까지 국내외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입니다. 장 대표가 요청한 영수회담이 별도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수회담은 아니어도 장 대표가 만남을 계속 제안한 것에 응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장도 찾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만 이용 가능한데 지역, 국적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딴 나라에서 온 사람도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선물 주면 안 돼요. 훔치는 말자. 네, 맞습니다. 계단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 예.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오르며 60%대로 반등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8월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세 번째 방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구를 찾은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동혁 화이팅!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꽃다발을 받는 장동혁 대표.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 대구 서문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전당대 경선 때 찾아뵀었고 그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당대표님 기사가 쫙 나와 있더라니까 아이고 양쪽 어깨 많이 무거우시겠다. 원래 서문시장이 또 보수의 성지입니다. 네. 여기 오셔가지고 큰 기운 받으셔가지고 양쪽 어깨에 있는 무거운 거 좀 짐을 좀 내려놓고 쭉쭉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절연 요구를 당 안팎에서 받고 있는 상황. 윤 절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장 대표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저지를 위해 장외 집회를 시작하며 첫 장소로 대구를 택했습니다. 계엄 사과 압박이 고조됐을 때 책임을 통감한다며 처음 입장을 밝힌 곳도 대구였습니다. 오늘 이곳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꿉시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청년, 노동, 호남을 공략하는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창업자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전남 나주에서 호남 미래에너지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시작된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이 징계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먼저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이유로 이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배현진 의원이 오늘 당 윤리위에 출석했습니다. 배 의원, 자신을 징계하면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서울시당 조직이 해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 윤리위에 나와 직접 소명에 나섰습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입니다. 윤리위원들은 회의에서 배 의원에게 반대 성명이 나간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배 위원장은 먼저 제안한 건 다른 당협위원장이었고 찬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찬성하는 위원장만 명단에 포함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내리면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이 위원장직을 대리하거나 장동혁 대표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선이 치러질 경우 중앙당 입김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배 의원은 자신을 징계하는 건 반년 동안 서울시 선거를 준비해온 조직을 해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6개월간 쌓아온 저희의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결과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소장파 의원은 지금 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선거 치르지 말자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엔 징계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밤사이 친한계가 맡고 있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이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최승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17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가 공지한 내용입니다.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며 미화하고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한 점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란 이유입니다. 저는 아마도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를 저희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용기 있게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고 씨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탈당 권유가 배 의원의 윤리위 출석 전날인 어젯밤 결정되면서 맞불 징계란 분석이 나옵니다. 마치 중앙당과 시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양새는 전 보기 안 좋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당 권유 1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됩니다. 반대로 고 씨가 이의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손 기자, 친한계 이 배현진 의원 징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윤리위원이나 배현진 의원 양쪽 다 차분하게 질문하고 설명했다는 건데요. 배 의원 출석한 뒤 1시간 조금 뒤 나왔거든요. 이 간단한 사건은 10분 만에도 끝난다고 하니까 꽤 심도 있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오늘 회의장에서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과 사무처 직원, 그리고 배 의원과 배 의원의 법률 대리인 등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네, 배 의원이 서울시당을 사당화했냐 안 했냐입니다. 한동훈 제명 반대 성명을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냈다는 의혹이죠.
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배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윤리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듯이요. 배 의원은 서울시당 전체가 아니라 네. 서울시당 이 당협위원장 21명을 상대로 찬반 의사를 일일이 물어서 그들의 이름만 올렸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네, 말씀하신 게 이제 양측 의견이 갈리는 쟁점 중 하나인데요. 이 배 의원이 올렸던 SNS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 의원 주장처럼 성명서가 21명이 그러니까 찬성 측만 올라간 건 맞는데요. 이 제소자 측은요, 배 의원이 SNS 글에 전 서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부가 동의한 게 아닌데 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뭔가 좀 싱겁게 결론이 나는 건 아닐까요? 네, 배 의원 말씀드린 핵심 쟁점 외에도 여러 건 제소된 상태거든요. 또 분위기가요, 아주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리 측에서 초반에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 배 의원이 SNS에 올린 계엄 사과나 이 비판글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썼냐, 민주당도 아닌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징계 수위일 텐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징계 수위를 보시면요. 가장 센 제명,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았죠. 다음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가 있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가 나오면 일단 덮고 가자는 봉합 수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네, 이번 징계 논의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요. 배 의원이 서울시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 서울시 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원권 정지 결론이 나오면요, 이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만이 아니라요, 시구의원 공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배 의원도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시당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조직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인 만큼 윤리위가 정무적 기관은 아니지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윤리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나오면 당내 분란 다시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 타협안으로 경고 수준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내분 피로감도 상당하거든요. 다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정무적 고려 없이 정말 원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중징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이제 내분 끝내고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모드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번 징계 결과가 하나의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안으로 촉발된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마무리됐습니다. 당내 반발 여론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나흘 연속 사과를 하게 된 정 대표.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에 들어서는 민주당 지도부. 평소와 달리 다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논의 과정에 갈등을 의식한 듯 비온 뒤 땅이 굳는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제한 19일 만에 무산된 합당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특검 추천 논란을 포함해 나흘 연속 사과한 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연대 제안과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사과 형식을 따지면 소모적 갈등만 반복된다며
선거 연대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합당은 양당의 결정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어떠한 논의와 입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논의 중단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 대표가 제안한 통합추진준비위 이 구성에 동의하면서 이제는 양당의 선거연대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어떤 연대를 말하는 건지 확실히 밝히라면서 압박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의 반응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의 구체적인 뜻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연대 여부에 보다 구체적인 답을 달란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즉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계기에 아마 소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 연대를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선거라는 단어를 넣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연대할 것 같다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합당 대신 통합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이 합당이라는 의미와는 또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만 국한되지 않는 큰 가치라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선택한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렇게 합당 논란이 마무리될 때쯤 이번엔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이 번졌습니다. 합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강득구 최고위원 SNS에 올라온 글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보좌진이 실수로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고 했고 청와대도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어젯밤 SNS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한 통합 관련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라며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고 썼습니다. 글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강 의원은 보좌진이 실수로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올려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내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합당 제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은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해프닝인 것 같기는 한데 강득구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서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쓰셨던 것 같아요. 작성자께서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해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지. 야권은 당무 개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무 개입은 민주당이 부르짖던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 스스로 입장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과 관련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전혀 말씀을 하시거나 또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여권의 내홍이 겉으론 잠잠해지는 모양새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했던 이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단순 의견 차를 넘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이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전준철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변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당이 추천했지만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선을 한참 넘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걸러낸 것이라며
청와대 잘못이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자기 주관과 편견을 섞어버리면 언론이 아니고 사이버 레카라며 김 씨가 당 사안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 청와대가 전 변호사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당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도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네,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곧 국회로 넘어올 걸로 보입니다. 강 의원의 전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표결 시점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제. 강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어제 법무부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만 떨어지면 이르면 오늘 중 국회 송부가 가능합니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국회에 체포동의가 있어야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물체포특권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연휴가 임박한 상황이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이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입니다.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늘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 심사도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논의 중이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가 쏟아졌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이달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통합은 사실상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반대로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통과 저지 필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손도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능할지 묻자 김민석 총리가 마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이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이견이 없는 반면 충남 대전은 지자체장이 한시적 재정 지원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지자체 요구로 문구를 조율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빈 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좀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김 총리는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사건을보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자, 도로 한복판에서 체포 작전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네, 충남 아산의 도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경찰 순찰차 시점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요. 교차로를 통과하고요. 맞은편 검은색 승용차 앞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가로막습니다. 테이저건을 뽑아낸 경찰관들이 30대 남성을 체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남성, 금은방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금은방 주인의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다시 차를 타고 도망치는데요. 시민들이 남성을 뒤쫓다 이 경찰의 차량 번호를 불러주고요.
예상 도주 경로에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신고 접수 13분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네, 다행히 금방 잡혔네요. 네. 다음 사건은 한번 뭔지 볼까요? 네, 담장을 지금 넘는 건가요? 네, 빈집 털이범이 CCTV에 딱 잡혔습니다. 집 담장을 넘어가는 50대 여성입니다. 대전 중구 주택가를 돌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나흘 동안 빈집을 8번이나 털었습니다. 훔친 물건을 한번 보시죠. 5만 원권, 5천 원, 1,000원짜리는 있었고요. 달러 같은 전 세계 돈도 있었고 옛날 동전, 귀금속까지 있는 대로 다 쓸어 담았습니다. 피해 금액 1,500만 원인데요. 전과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30번이나 절도를 했는데 이때는 폐지 줍는 동네 주민인 척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빈집이나 상가를 노렸습니다. 잠복 수사를 하던 경찰, 이 빨래방에서 훔친 물건을 정리하던 여성을 붙잡았는데요. 출소 13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도 안 돼서 또 범행을 저지른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통장 잔고 증명서인가요? 네, 통장 잔고가 어느 날 9억으로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네. 20대 남성의 통장 잔액을 한번 보시죠. 23원이 보이는데요. 갑자기요, 보시면요. 일십, 백천만, 23원이 9억 원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성 지난해 12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판사에게 9억 잔고가 든 계좌 증명서를 내밀면서 피해 금액을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9억 잔고 가짜였습니다. 판사도 속아서 실제 구속도 안 됐습니다. AI를 활용해 투자 사기 범행을 하던 남성이었는데요. 이번엔 AI로 통장 잔액까지 9억 원으로 바꿨던 거죠. 피해금을 갚을 수 없었겠죠.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까지 속였다니까 정말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찰들이 뭔가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여긴 어딘가요? 네, 전북 익산의 한 은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은행으로 들어서는 어르신 모습이 보입니다. 창구에서요, 직원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뭔가 수상해 물어보니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시는 것처럼 건네는데요. 잠시 뒤에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어르신 휴대전화 화면을 보시죠. 호주에는 금값이 싸다. 같이 투자를 하자. 50억을 벌 수 있다. 돈을 요구합니다. 보자마자 사기인 걸 직감한 은행의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수지에 차량이 빠진 건가요? 네, 죽고 나서야 누명을 벗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2003년 전남 진도군의 명금 저수지입니다. 트럭 한 대가 빠져 있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운전대를 잡은 남편 장동호 씨입니다. 오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어지면서요. 무기수 장 씨는요.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재심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고의냐 아니냐였는데요. 검찰은 남편 장 씨가 아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주장했고 장 씨 측은 졸음 운전이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심 재판부는요. 아내 몸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도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누명을 벗은 고 장동호 씨, 지난 2024년 이미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요. 오늘 재판에 참석한 장 씨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기뻐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성 약물에 중독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약을 몰래 놔주는 이른바 주사 아저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한 번만 더 놔달라며 예언하게 만들 만큼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었습니다. 홍재혜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파란색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섭니다. 건장한 남성에게 5만 원권 현금 여러 장을 건네는 여성. 잠시 뒤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 누워있는 여성에게 무언가를 주사합니다. 여성이 맞은 건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 잠시 뒤 침대에서 일어나던 여성이 굴러떨어져 부축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침대에 꺼내둔 뭉칫돈을 건네주고 주사를 맞자마자 침대 위로 푹 쓰러집니다. 다시 보니 손을 덜덜덜 떠는 모습도 보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성에게 한 번 더 놔달라고 사정하며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여성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피부 클리닉 간판을 걸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고 이를 보조할 간호조무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까지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출장 주사를 놔준 곳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도매상 등이 제약사에서 빼돌려 유통시킨 애토미데이트가 6만 명분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25억 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성남시가 최 씨 소유 80억 원대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자 뒤늦게 13억 원을 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성남식당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최은순 씨. 차명투자 의혹도 불거지면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지만 최 씨는 납부 시한까지 25억 원 넘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국 1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남시가 압류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모두 21건. 이 중 서울 강동구 상가 건물에 대한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약 80억 원. 체납한 25억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최 씨는 지난달 2천만 원에 이어 어제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공매 매물로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남은 과징금도 납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매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나머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공매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난해 이 큰 주목을 받았던 깐부회동 기억하십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최근 미국에서 만나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딸들도 나란히 동석을 했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나란히 앉아 건배를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우리나라 맥주, 소주까지 보입니다. 한국 호프집 같은 이곳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치킨집. 현지 시각 5일 저녁 두 사람의 치킨 회동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선 AI 핵심 부품의 공급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농담 서로 해가면서 엄청 크게 웃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앞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공급하기로 지난해 말 계약했습니다. 황 CEO의 치킨 사랑은 이미 유명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른바 깐부 회동에 나섰고 이번에 찾은 이 치킨집은 경주 에이펙 행사에서 직접 치킨 맛집으로 소개한 곳입니다. 최 회장은 황 CEO에게 반도체칩 모양 과자와 SK 하이닉스의 역사를 담은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만남에는 최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 바이오팜 전략본부장과 황 CEO의 딸 메디슨 황도 동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약, 바이오 업계와도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최 본부장은 신약 후보물질 확보와 기술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양사의 협력이 바이오 분야로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 국내 기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기존보다 2배 더 강해진 흡입력에 특히 무엇보다 이 중국 제품들의 약점으로 꼽히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차별점을 부각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스스로 몸체를 들어 올리더니 45mm 높이의 턱을 넘어가 청소를 계속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장애물을 미리 인식해서 피해가고 물이 흘러있는 곳도 카메라 센서로 감지해 피해갑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출시할 로봇 청소기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먼지 흡입력 역시 기존보다 2배 더 강해졌는데
10kg 아령을 수십 센티미터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출시 가격은 14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삼성은 신제품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보안을 꼽았습니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낙스 보안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는 만큼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선제적으로 봉쇄한다는 겁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70% 정도를 중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약점으로 꼽히는 보안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안을 좀 더 중요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안에 중점을 둔 로봇 청소기를 고려하지 않을까. 최근 AI 로봇 청소기를 선보인 다이슨에 이어 LG전자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로봇 청소기 성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 매장 수 약 10만 개. 그야말로 커피 전성시대지만 이 매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생존 전략이 눈에 띕니다. 이 떡볶이와 라면땅 같은 이색 메뉴들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커피 향에 더해진 떡볶이 냄새. 과연 통할까요? 윤수민 기자입니다.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쟁반에 가득 담긴 커피 잔을 챙겨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건 커피가 아닌 떡볶이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최근 선보인 신메뉴입니다. 2~3천 원 커피보다 비싸지만 주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진짜 간식으로 어차피 커피 먹을 거긴 한데 딱 한 2~3시, 3~4시쯤에 간단하게 먹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또 다른 저가 커피 매장. 이번에는 커피와 함께 라면땅이 나옵니다. 가격은 1,900원으로 커피 가격과 비슷합니다. 붕어빵을 커피와 비슷한 가격으로 파는 매장도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고환율 등으로 원두 원가가 오르지만 커피 가격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저가 커피 매장의 전략입니다. 추억의 간식, 분식 등 이색 메뉴를 내걸어 시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벼운 맛으로 먹었던 그런 추억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니까 또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죠. 가성비를 앞세워 성장해온 저가 커피 업계가 간식과 부가 메뉴로 차별화에 나서며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코스에 꼭 넣는 것 중 하나가 뜻밖에도 사주와 관상 체험이라고 합니다. K-팝, K-푸드에 이어 K-점술까지 외국인들을 푹 빠지게 한 매력이 뭔지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익대 근처의 사주 카페. 중국인 관광객이 역술인에게 생년월일을 건네자 잠시 뒤 음양오행 원리로 사주풀이가 시작됩니다. 太热死了，那时候。还有呢，你的特点就是活夺，活夺的话需要水。 물과 가까운 강을 낀 도시에 살아야 된다는 조언을 진지하게 듣다 보니 수시로 웃음이 터집니다. 在那个 ins 上刷到的，在这里旅游是想知道自个儿的运是什么样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사주 카페 앞에는 영어는 기본, 일본어, 중국어로도 사주나 관상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한국에서 사주나 관상을 봤다는 외국인의 체험 영상도 많습니다. I could see why Koreans come to the shamans, not only to get their fortune read, but also to get some sort of therapy. 태어난 시점이나 얼굴 생김새로 과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들에겐 낯설고도 신기한 경험입니다. 역술인들도 외국인의 지역적 특성까지 감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쪽이 그 사람들이 좀 까칠하고 이런 이제 강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무조건 다 금이냐 그건 아니잖아. 그쪽 사람들도 또 나무 에너지가 많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K 사주와 관상이 이색적 체험의 기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설이 다가오면서 올해 세뱃돈은 얼마나 줘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지난해 설 연휴 송금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중고등학생 세뱃돈 얼마였을까요? 김세인 기자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세뱃돈을 얼마 받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10만 원 받. 저도 한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나 아니면 한 4만 원 가까이 이렇게. 다다 익선인데 한 명당 10만 원씩 주시지 않을까. 늘 그렇듯이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많으면 6만 원, 작으면 4만 원. 이번 설에는 얼마 받고 싶어요? 한 8만 원. 지난해 설 연휴 송금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중고등학생 세뱃돈으로 10만 원을 보낸 비율이 5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5만 원 비중이 더 높았는데 1년 만에 근소하게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10만 원 세뱃돈은 적정할까?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거는 대학생 정도? 네, 중고등학생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물가로 생각하면 10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저학년은 5만 원, 한 4학년 이상은 10만 원도, 중고등학생은 10만 원이요. 설 명절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 평균 금액은 22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 키우는 1인 가구 많은데요. 명절이 다가오면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죠. 함께 데려가기도 쉽지 않고 믿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지우 기자가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며 반려견 다래를 키우는 강민주 씨. 설 귀성을 앞두고 고민이 큽니다. 얘 혼자 있게 되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배변이나 산책도 제대로 못 해주고 1인 가구라서 아예 놔두고 멀리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강 씨 같은 1인 가구라면 펫 위탁소를 이용해 볼 만합니다. 구청과 연계된 동물병원이나 애견 유치원 등의 반려동물을 맡기면 식사는 물론 운동까지 챙겨줍니다. 1인 가구는 최대 닷새간 무료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애견 호텔에 맡기면 1박에 최대 10만 원씩 내야 하는 돈을 아낄 수 있어 위탁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또 명절이 코앞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 예약이 좀 들어와 있는데 1인 가구 분들이 제일 많고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상반기와 하반기 각 5일씩 총 열흘까지 위탁이 가능해 잘 나눴으면 설과 추석에 마음 편히 귀성이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펫 위탁소는 서울시 각 구청 동물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운전면허 갱신 전에 정말 제대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VR, 이 가상현실로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80대 남성이 가상현실 속에서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려면 1차로로 가야 하지만 계속 3차로에 머무는 운전자. 100m 앞 좌회전입니다. 1차로를 이용해 주세요. 당황해서 그만 차를 멈춰 세웁니다. 아 이거 힘드네. 이거 쓰니까 안 보여서 그런지 잘 평가를 못하겠어. 면허를 갱신하러 온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장치인데 앞차 급정거, 보행자 진입 등 18가지 상황에서 대처력을 평가합니다. 운전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 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합니다.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신청자 중 희망자만 대상으로 해 강제 반납은 아닙니다. VR은 다양한 가상 환경을 통해서 안전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고령자가 실제 차로 코스를 주행하며 화면에 뜨는 간단한 덧뺄셈 문제 답을 입력해야 하는 식으로 인지 능력도 점검합니다. 경찰은 VR 진단을 전국 다른 면허 시험장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데이터도 축적해 향후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특히 최근엔 운전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이 안전장치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일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벌어진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급가속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손바닥만한 장치로 운전대 옆에 설치하게 되면 실수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더라도 갑자기 튀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단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밟아봐도 급가속되지 않습니다. 설치 비용은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악셀타를 강하게 밟고 또 당황해서 더 그것을 더 밟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가속 방지 차량을 승차해 보니까 아주 큰 사고는 피할 수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미국 유명 앵커의 모친을 납치한 용의자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복면을 쓰고 총을 찬 괴한이 집 현관 앞을 배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눈과 입만 드러난 복면에 장갑까지 낀 채 현관 앞을 서성이는 한 남성. 카메라를 가리려다 실패하자 마당에서 풀을 뜯어 화면을 덮습니다. 허리엔 권총을 차고 무장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새벽 미국 MBC 간판 앵커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 낸시 거스리의 애리조나 자택 CCTV에 담긴 섬뜩한 장면입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연방수사국 FBI가 복원한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 공개 이후 수사당국은 교통 단속 중 한 인물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애리조나주 리오리코에서 현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붙잡힌 사람이 영상 속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역 언론사에는 낸시의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납치범 추정 인물이 제시한 시한이 지난 가운데 가족들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our mom is still out there. She was taken and we don't know where. And we need your hel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걸 효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바쁜 자녀를 대신해 부모에게 세배를 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노부부에게 절을 합니다. 중국의 음력 설, 춘절 기간 고향을 못 가는 사람을 대신해 배달기사가 세배를 하는 어르신 공경 서비스가 999위안, 우리 돈 약 20만 원에 출시됐습니다. 세배 중개도 한다고 홍보했는데 효도까지 돈벌이로 삼냐는 비판을 받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이구아나를 집어든 남성. But they do have the nickname chicken of the trees because they're absolutely delicious. So rather than let this one go to waste, we're going to make tacos. 이구아나를 잡아 멕시코 음식 타코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이구아나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피자가 완성됩니다. If you bring iguanas to this place, they'll make you a pizza. 미국 플로리다에선 한파로 마비된 이구아나를 일반인이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국은 이구아나를 먹는 건 합법이지만 식중독은 개인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남성이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잡고 힘겨워합니다. 곧바로 의자 뒤로 가 명치를 압박하고는 기도에 걸린 음식물을 뱉어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인 남성은 직접 하임리히법을 실행해 스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중국에서 발코니 바닥이 무너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바로 위에 떠 있던 드론에 사고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발코니 위에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바닥이 무너지자 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아래로 떨어집니다. 마침 이들이 조작 중이던 드론에 이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추락 높이가 높지 않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중앙 차선을 넘나들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캐나다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긴급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20분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인근 주택에서도 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자가 2명 나왔습니다.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향해 불꽃과 신호탄을 난사합니다. 건물 앞은 샛노란 불길에 휩싸여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1,300여 명이 수도 티라나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여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6명의 시위대가 화상 등 부상을 입었고 13명이 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앞으로 10년 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방영한 대만 드라마 제로데이 어택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구의 상상이 아니라 중국이 10년 내 대만을 실제 무력 점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전문가 44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10년 내 대만 침공을 예상했습니다. 2024년 50%, 지난해는 65%였는데 해가 갈수록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설문 대상의 58%가 10년 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미국으로 답한 전문가는 33%에 그쳤습니다. 다만 군사 분야만큼은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 우세였습니다. 응답자의 73%가 10년 뒤에도 미국이 1위 군사대국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24%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추위가 가시니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도 먼지가 쌓이면서 전국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전에는 경기와 충청 등 곳곳에 안개까지 짙게 껴서 출근길 운전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강릉은 1도로 곳곳이 영상권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대구 12도 등 아침보다 10도 이상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녹을 수 있어 안전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면서 더 온화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